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대통령 괌 선거권이 있을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이 영상을 찍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괌 시간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영상은 미국 대통령에 대한 영상을 올리려면 4년 뒤에나 올릴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 빨리 올려드리려고 하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큰 관심사 중에 하나죠. 이제 어떤 대통령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 국가에 끼치는 영향이 틀려지고 이제 우방국과 적대국들의 관계도 달라지면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미국 대선 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이제 폭등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이랑 틀리게 이제 선거인단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제 지난번 영상에서 선거인단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따라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귀찮은 분들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같이 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이제 괌 여행을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특히 아이들이랑 같이 오시는 분들은 이제 미국 역사, 괌 역사를 많이들 물어보시면서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이제 괌에도 선거권이 있을까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선거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미국은 해외 영토는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본토에 사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죠.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괌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괌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미국 본토를 가서 거기에 이제 거주 증명을 하시면 선거권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외 영토에 사시는 분들은 선거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이랑 틀리게 이제 대통령 간선제를 간접 선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유나이티드라는 이제 미국의 연방 제도와 독립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각 주별로 독립적인 형태를 존중하고 연방법에 의해서 각 주마다 법이 따로 있고 군대도 가지고 있고 독자적인 주의 입법과 사법 그리고 행정기관이 있는 것을 존중하기 때문에 큰 주가 상대적으로 작은 주에 압도당하지 않고 모든 주가 공평하게 미국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선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대한민국처럼 국민이 대통령을 뽑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저평가되고 미국 시민으로서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간선제를 통해 이제 공평하게 선거인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선거인단은 상원 총 100명, 하원 435명, 워싱턴 DC에 배정된 선거인단 3명을 합해 총 538명으로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총 230명 이상을 확보를 해야지 당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인단 제도가 뭐냐면, 그러니까 괌 자체는 이제 행정권도 있고 자치령이기 때문에 뭐 입법도 있고 사법도 있고 다 있지만 크게 보면 법 자체는 캘리포니아 법을 따르니까 이제 캘리포니아로 예를 들게요. 어차피 미국에서 선거인단 수가 제일 많은 게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캘리포니아에 사는 거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나는 이번 대통령 후보에 나온 사람들 중에 이 후보가 당선이 되길 원해서 이 사람을 뽑았다고 쳐서 그래서 총 합계를 내려요. 각 주마다 이제 캘리포니아 자체적으로 합계를 내려서 A라는 후보가 B 후보를 이겼다고 생각하시면 A라는 후보가 그 선거인단 수를 다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특정한 지역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이제 국민 투표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00명이 거주를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쉽게. 그래서 A라는 후보가 55명의 득표수를 갖고 B라는 후보가 이제 45명의 득표수를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직선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B라는 후보가 이 지역에서는 45명밖에 못 가졌지만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득표수를 얻어서 당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캘리포니아로 예를 들어서 A라는 후보가 55명을 득표수를 가졌고 B라는 후보가 45명을 가졌지만 결국에는 55명을 가진 그 A라는 후보가 이긴 거기 때문에 모든 선거인단 수를
다 A라는 후보한테 몰아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뽑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거인단 수가 그만큼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후보를 투표를 함으로써 그렇게 뽑힌 선거인단은 무조건적으로 그 국민들이 원하는, 그 주에 사는 사람이 원하는 후보를 당선을 시키기 위해 투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에 사전 투표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대통령 후보라고 상관하면 되고, 이번에 뽑힌 선거인단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후보가 당선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투표를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서 이미 대통령이 어느 사람이 당선될지를 미리 알게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나중에 해도 결과적으로 이 투표, 선거인단 투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선거인단 투표로 인해서 이미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는지를 미리 알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 이민을 온 사람으로서 지난 4년 동안 이제 미국 이민자분들이 좀 많이 힘든 시기를 거쳤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민자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사실 미국 대통령은 처음에 당선되기가 힘들지 막상 돼서 재선에 나오면 웬만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